네, 한진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구내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보통은 우리가 입병이라고 말하죠. 입에 네. 구멍 났어, 뭐 누구는 빵꾸 났어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입속 질환이 바로 구내염인데요. 이 구내염은 요즘같이 이 여름철에 무더위가 계속되면 몸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네. 회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구내염이 과연 어떤 질환이고 원인은 예.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입안에 상처 났을 때 뭐 케첩 같은 거 달면 정말 괴롭잖아요. 맞아요. 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구내염 일단 어떤 질환인지 먼저 좀 알고 넘어가 볼까요? 정의를 한번 보자면 구내염이라는 것은 이제 혀라든지 이 뺨의 양쪽 안쪽, 그다음에 그 잇몸, 그다음에 이 입술의 안쪽, 이거 구강 점막이잖아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제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혀에 염증이 생기면 따로 이제 설염이라고 하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치은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예. 구내염과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그 경계가 붉게 되면서 얕은 구멍이 생기는 그것은 구강 궤양이라고 하는데요. 네.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구내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입안에 굉장히 염증이 잘 생기는 편인데, 네, 조금만 피곤하면은 저는 입 안쪽으로 이제 구멍이 이렇게 하얗게 나면서, 특히 저는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방송을 하다가 그 부분을 씹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정말 괴로울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피곤할 때 이 구내염이 심해지거든요. 피곤함과 구내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피로,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에다가 이런 그 외부 자극이죠. 씹었다든지 자극이 오면 이제 구내염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이제 원인별로 몇 가지 나눠보자면 이제 그 지금 말하는 아프타성 그 재발성 구내 궤양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바이러스성이 있을 수 있고, 곰팡이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약간 특이한 질환이지만 편평태선이라고 해서 점막의 모양이 바뀌는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 궤양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입에 구멍이 나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네. 쓰라리고 그런 증상인데요. 네. 궤양이 이제 반복적으로 재발하잖아요. 자꾸 피곤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다음에 피로,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성은 헤르페스 단순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이 특징은 뭐냐면 얼굴 주변에 피곤하면 이렇게 물집이 잡히고 네. 굉장히 따가워요. 그러면서 이것이 번져가다가 구강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바이러스성 구내염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칸디다성 구내염은 이제 곰팡이균이 원인이 되는데 주로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든지 그 면역력이 저하돼 있는 특이한 질환군에서 많이 재발하게 됩니다. 네. 네. 구내염이 정말 우리를 괴롭게 구내염. 그렇네요. 그래요. 예. 아무튼 고통이 이게 겉으로는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네. 증상별로 느끼는 고통도 조금씩 다른가요?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이가 잠깐 상실되는. 예. 주로 이제 따갑고 화끈거리죠. 네. 그다음에 궤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음식물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막 짠 거 맞으면 눈물이 쭉 나죠. 짠 네. 거, 신 거, 매운 거 전부 괴롭게 되죠. 근데 궤양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진에 의해서 생긴 그런 구내염은 한자로 자결감이라고 해요.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불로 지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네. 칸디다성 구내염은 좀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입안인데 가려워요? 예, 이런 특징들이 있죠. 예. 네,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어떻게 보면 구내염은 생겼다가 어느 순간 또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구내염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구내염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다른 여타 질환이 구내염을 자주 발생하게 하는 그런 질환군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당뇨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입안이 자주 마르게 돼요. 입안이 건조하면 상처가 생기기도 쉽고 염증이 염증. 생기기도 쉽습니다. 또 뭐 흔하지 않은 질환이지만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질환이 베체트시병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유 없이 자꾸 구강 안에 궤양이 생기고 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구내염인 줄 알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네. 이 안구점막이라든지 생식기 점막 이런 데 공동으로 같이 궤양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분들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네. 일단 흔치는 않지만 구강암이 있어요. 아이고. 네, 구강암을 구내염으로 알고 그냥 방치하다 보면 이게 또 질환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구강암은 뭐 대장이나 위처럼 내시경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수시로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구내염이랑 유사해 보이지만 이게 3주 이상 같은 궤양이 지속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나왔던 평편태선이라는 질환 구내염은
암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구강암까지 생각해야 되는 질환이 바로 이 구내염인 것 같습니다. 구강암의 경우는 좀 흔치 않은 질환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또 어떤 병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흔치 않다고는 보지만 지금 네. 1년에 2,500여 명 가량이 구강암으로 고생을 한다고 보고가 돼 있고 특히 이제 그 전체 암 환자의 1.5%를 차지한다고 해요. 꽤 되네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한 4배 정도 호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40대 미만에서 점점 더 많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구강암의 증상은 조심해야 될 게 정말 구내염과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여요. 특히 입안에 혀에 궤양이 생기는 것까지는 이제 같은 질환이란 말이에요. 같이 보여요. 근데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잠깐 생겼다가 1, 2주 생겼다가 사라지면 이건 그냥 구내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반면에 염증이 2주 이상 진행됐는데도 낫지 않고 궤양이 생겼던,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구내염은 여기 생겼다 저기 생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런 구강암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것은 같은 자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여기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눌러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딱딱하다든지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예. 네,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렇다면 구내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피로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물리적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구강 점막이 손상되면 거기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성격이 급해가지고 밥 먹을 때 뺨을 씹는다든지 그래요. 저요. 그런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칫솔 사용할 때도 굉장히 부주의하게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확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많이 그래요. 너무 서희 씨 안 아파요.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좀 많이 그래요. 그런 경우 네. 또 과자를 많이 먹어도 이 안에 그 상처가 생기기가 쉽고 또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들도 그러니까 모두 통틀어 보자면 구강 점막을 자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만약 이제 궤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감초를 물고 있어도 좋고 또한 그 구강 청결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흡연을 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조금은 주제가 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구내염에 걸렸을 때 연인 사이에서 키스도 하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안 되지 않나요? 아까 그 단순 포진성은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예.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키스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나머지 경우는 키스를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증상인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어떤 음식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너무 뜨거운 음식 먹으면은 아까 말했던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 입안이 헐거나 표피가 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과도하게,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조금 피하는 것이 좋고요. 아까 말했던 과자 같은 것도 조금 피하는 것이, 적게 먹는 것이 좋고요. 네. 구강 궤양이 생겼을 때 한의학에서는 감초를 물고 있거나 그 환부에 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꿀 바르던데 막. 네, 꿀도 발라주면은 약간 따갑긴 하지만 그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과일 먹는 것도 왠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예, 그래요? 예. 제가 성격이 급해서. 천연 비타민인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토마토를 먹는 것도 이 네. 그 구내염 예방에도 좋고요. 토마토. 그다음에 예. 매실은 수렴하는 기능이 있고 또 살균 작용이 있어서 매실도 권장할 만한 음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귤차 있잖아요. 진피차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내염에 걸릴 때 그때부터 치료도 또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법, 정확한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구내염인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아까 이게 주의해야 될 게 구강암인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3주 네. 이상 지속되거나 그 궤양이 1cm 이상 커지게 되면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좋고요. 네. 서양 의학에서는 이제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약물 투여와 그 국소의 치료도 하게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허증과 실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심장에 열이 있다, 실증, 극렬한 뭐 어떤 스트레스로 생겼을 때 그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허증, 만성 피로라든지 면역력 결핍에서 왔을 때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처방과 새살을 새로 돋게 하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얘기 듣고 보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스트레스가 또 이만저만 아닐 텐데 뭐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스트레스 해소법 없을까요? 우리 뭐 다 배워볼게요. 네. 예. 이거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물 마시는 거? 네.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가족과의 대화라든지 운동, 종교, 취미 등 이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네. 많은 그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운동이에요. 네. 땀을 뻘뻘 흘리고 또 격언이 있잖아요. 마음의 피로는 육체의 피로로 풀어라.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 대처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실 이 구내염 앓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알려주신 건강 정보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내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구내염의 가장 큰 원인은 면역력 저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요즘 불면증이 네네. 많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건강한 수면이 구내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불면증 없애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사하시면 구내염 한동안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을 통해서 오늘도 올바른 건강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차현희 대표, 박지훈 변호사, 한진우 원장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